성경 씨, 유통기한 임박한 재료들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게 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원장실에 앉은 이성경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3년간 성실히 일해온 영양사였지만 차갑게 매민 서류에는 분명히 자신의 서명이 있었어요. 이건 제가 서명한 게 맞지만 내일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언니는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억울함과 절망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언니에게는 성대모사와 예민한 미각을 가진 쌍둥이 동생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과연 선우는 언니의 누명을 벗겨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병원에 숨겨진 진짜 비리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깜짝 놀랄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선우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언니와 함께 겪은 일인데요.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비슷한 상황을 겪어보셨을 겁니다. 언니 이성경은 바닷가 작은 도시에 있는 해운요양병원에서 영양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벌써 3년째였죠. 매일 새벽 5시면 일어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식사 준비하는 게 언니의 하루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를 바 없었어요. 언니가 병원 급식실에서 아침 식단을 점검하고 있을 때였죠. 갑자기 총무과장이 들어왔습니다. 성경 씨, 원장님이 부르셔요. 언니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평소 원장님과 직접 대화할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면서도 언니는 원장실로 향했습니다. 원장실 문을 열자마자 언니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알아챘어요. 원장님 뒤로 인사과장과 총무과장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거든요. 앉으세요. 원장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갑게 들렸습니다. 언니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어요. 성경 씨, 식자재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무슨 소리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유통기한이 임박한 재료들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게 했다는 내용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니는 억울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제가 매일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하지만 총무과장이 서류 뭉치를 내밀었어요. 여기 입고 서류들을 보시죠. 성경 씨 사인이 들어간 서류들입니다. 언니는 서류를 받아들고 눈을 크게 떴어요. 분명히 자신의 사인이었는데 기억나지 않는 날짜들이 적혀 있었거든요. 특히 야간 입고라고 표시된 부분들이 이상했습니다. 이건 제가 서명한 게 맞지만 내일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집에 가서 쉬세요. 사실상 해고 통보였어요. 언니는 멍한 상태로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언니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언니가 우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정말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선우야, 나는 정말 그런 일 안 했어. 정말로. 언니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언니 곁에 앉아서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언니, 나는 언니 믿어. 언니가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 내가 제일 잘 아는데. 언니가 가져온 가방에서 업무 메모들이 흘러나왔어요. 저는 무심코 그 메모들을 주워 모으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반품, 도장이 찍힌 서류들과 야간 입고 표시들이 유독 많았거든요. 언니, 이거 왜 이렇게 야간 입고가 많아? 그러게, 나도 이상했어. 분명히 낮에 받은 것 같은데 서류는 야간으로 되어 있고. 저는 메모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말 그대로 비린내였어요. 저에게는 남들보다 예민한 미각과 후각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음식 냄새만 맡아도 어떤 재료가 들어갔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성대모사도 잘했습니다. 언니 목소리는 물론이고 걸음걸이까지 똑같이 따라 할 수 있었어요. 언니, 이거 뭔가 이상해.
누군가 언니를 이용한 것 같은데. 언니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제 말에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 이미 인사위원회까지 올라간 상황인데. 저는 언니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언니, 이번엔 내가 옆에서 대신 부딪힐게. 무슨 소리야? 너는 상관없는 일이잖아. 상관없는 일이 아니야. 언니가 억울하게 당하는 걸 가만히 볼 수는 없어. 저는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언니 대신 병원에 들어가서 진실을 밝혀내는 거였습니다. 언니, 영양사도 대체 휴가 있지? 응, 있어. 그런데 왜? 내가 언니 대신 들어갈 수 있을까? 언니는 깜짝 놀라며 제 얼굴을 바라봤어요. 선우야, 그건 너무 위험해. 들키면 어떻게 하려고. 안 들켜. 내가 언니 목소리랑 걸음걸이 똑같이 할 수 있잖아. 게다가 마스크 쓰고 있으면 더 알아보기 힘들 거야. 저는 언니 목소리를 그대로 따라 해봤어요. 언니, 어때? 구분 안 되지? 언니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자신의 목소리와 똑같았거든요. 하지만 영양사 업무는 어떻게 할 건데? 내가 요리학원 다닐 때 영양학도 배웠잖아. 그리고 언니한테 평소에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 며칠만 버티면 돼. 언니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하지만 위험하면 바로 나와. 약속해. 약속할게. 그렇게 저희 자매는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해운요양병원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무사히 언니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새벽 5시, 저는 언니의 유니폼을 입고 해운요양병원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언니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급식실 직원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언니의 목소리를 완벽하게 흉내냈어요. 다행히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더욱 자연스러웠습니다. 성경 씨, 어제 일은 괜찮아요? 조리사 박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언니가 평소 하던 대로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아직 정확히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에이, 뭘 죄송해요. 우리가 봐도 이상한 일이었어요. 박 아주머니의 말에서 무언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성급하게 굴면 안 되었어요. 저는 평소보다 더 조용하고 온순한 모습을 연출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뭔가 놓친 게 있나 봐요. 앞으로 더 조심해야겠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니 직원들이 오히려 저를 안쓰러워했습니다. 언니보다 더 소극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게 안전할 것 같았거든요. 첫날은 주방과 창고의 동선을 익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냉장고가 어디에 있는지, 창고 문은 누가 열고 닫는지, 배송은 언제 들어오는지 하나하나 머릿속에 새겨 넣었어요. 특히 총무과장 최만식 씨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키가 크고 항상 웃는 얼굴이었지만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어요. 창고 열쇠를 허리춤에 차고 다니면서 자신만이 모든 물건을 관리한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성경 씨, 재고 확인 부탁해요. 최만식 과장이 장부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장부를 받아들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장부를 펼쳐보니 어제 들어온 식자재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닭가슴살 40kg, 당근 20kg, 양파 30kg. 하나하나 꼼꼼히 적혀 있었어요. 냉장고를 열고 실제 재고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장부에는 닭가슴살이 40kg이라고 되어 있는데 냉장고에는 24kg밖에 없었거든요. 이상하네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분명히 16kg이 부족했어요. 저는 작은 수첩을 꺼내서 이 내용을 적어뒀습니다. 언니한테 배운 건데
영양사는 항상 정확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했거든요. 이틀째 되는 날, 새벽 배송을 직접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평소 최 과장이 혼자 봤던 일이었지만 저는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과장님, 앞으론 제가 직접 받을게요. 제 일이니까요. 아, 그래요? 그럼 부탁해요. 최 과장은 예상보다 쉽게 동의했습니다. 오히려 좋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새벽 5시 30분. 대청 F&B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운송기사가 흰색 스티로폼 상자들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운송장을 받아들고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상자가 12개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8개만 있네요. 아, 그건 나머지는 본사로 반품된 거예요. 운송기사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운송장에는 반품 표시가 전혀 없었어요. 반품이면 운송장에 표시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급하게 처리되어서요. 나중에 따로 서류 보낼 거예요. 운송기사는 말을 그리며 서둘러 떠났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수첩에 기록했어요. 시간, 상자 개수, 운송기사의 반응까지 모든 걸 적었습니다. 사흘째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야간 입고라고 표시된 물건들이 유독 많았어요. 그런데 야간에는 아무도 병원에 없는데 어떻게 입고를 받았을까요? 저의 예민한 미각도 이상한 점을 포착했습니다. 어제 들어온 돼지고기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거든요.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였지만 코를 가까이 대보니 기름이 산패된 냄새였어요. 이거 언제 들어온 거죠? 조리사박 아주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어제 저녁에 들어왔다고 하던데요. 최 과장님이 직접 받으셨어요. 어제 저녁이라면 유통기한상 문제없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냄새가 날까요? 저는 몰래 그 고기 포장지를 살펴봤어요. 포장 날짜가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분명히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었어요. 이상하네요. 분명히 어제 들어온 거라고 했는데. 점심시간이 끝난 후 저는 창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총무과 옆에 있는 폐지 수거함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재입고라는 스탬프가 찍힌 박스 조각들이었습니다. 재입고라는 게 뭘까요? 보통은 반품된 물건을 다시 받는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왜 이런 스탬프를 쓸까요? 저는 휴대폰으로 몰래 사진을 찍었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했거든요. 나흘째 되는 날,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새벽에 들어온 상자 중 하나에 야간 입고 2230이라는 표시가 찍혀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새벽 5시 30분에 도착한 상자였습니다. 왜 시간이 다를까요? 혼자 중얼거리며 상자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포장 테이프가 이중으로 붙어 있었습니다. 마치 한번 열었다가 다시 포장한 것 같았어요. 저는 이 상자도 몰래 사진으로 찍어뒀습니다. 특히 시간 표시 부분을 확대해서 찍었어요. 최 과장은 여전히 웃는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성경 씨, 요즘 부지런하시네요. 새벽 배송까지 받고. 아, 네. 제 일이니까요. 그런데 너무 세세한 것까지 신경 쓰지 마세요. 큰 틀만 맞으면 되니까. 최 과장의 말에는 은근한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너무 깊이 파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언니의 억울함을 풀어주려면 정확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지금까지 모은 자료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장부와 실제 재고의 차이, 야간 입고, 표시의 시간 오류, 재입고, 스탬프, 상한 고기의 유통기한 조작,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총무과와 납품업체가 함께 이중 장부를 만들어서 병원 예산을 빼돌리고 있다는 그림이었어요. 언니, 이제 실마리가 보여. 언니에게 그날 있었던 일들을 모두 얘기해줬습니다. 언니는 놀라면서도 고마워했어요. 선우야, 정말 고마워. 그런데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괜찮아. 이제 핵심만 파면 돼. 총무과와 대청 F&B가
어떻게 손을 잡고 있는지만 밝혀내면 되거든. 저는 다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어요. 좀 더 확실한 걸 잡아야 했습니다. 과연 최만식 과장과 대청 F&B 사이에는 어떤 거래가 오가고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언니의 누명을 완전히 벗겨줄 수 있을까요?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간 지금, 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닷새째 되는 날, 저는 본격적으로 자료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급식표와 환자 알레르기 장부, 그리고 발주, 내역서를 모두 겹쳐서 보기 시작했어요. 이상하네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번 주 급식표에는 닭고기 메뉴가 3회 나온다고 되어 있었어요. 월요일 닭볶음탕, 수요일 닭가슴살 샐러드, 금요일 삼계탕이었습니다. 그런데 환자 알레르기 장부를 확인해 보니 실제로는 2회만 제공되었더라고요. 수요일 닭가슴살 샐러드가 빠져 있었거든요. 왜 급식표와 다르게 나갔을까요? 저는 세세한 부분까지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분들 중에 닭고기 알레르기가 있는 분이 몇 명인지, 실제로 몇 인분이 나갔는지 하나하나 계산해 봤어요. 숫자는 계속 맞지 않았습니다. 발주량에 비해 실제 사용량이 현저히 적었거든요. 그렇다면 남은 닭고기는 어디로 갔을까요? 성경 씨, 뭘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뒤에서 최 과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아, 네. 메뉴 계획을 다시 점검하고 있어요. 그런 건 대충 해도 돼요.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최 과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평소에 웃는 얼굴과는 전혀 달랐어요. 하지만 정확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확한 것보다 중요한 건 큰 문제 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알겠죠? 분명한 경고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최 과장이 떠난 후,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의심받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날 오후, 기회가 왔습니다. 급식실 환기구 점검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저는 자원에서 점검을 맡았습니다. 제가 해볼게요. 키가 작아서 사다리 타기 편해요. 사실 창고 위쪽을 살펴보고 싶었거든요. 계속 의심스러웠던 부분이었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천장 근처에 올라갔습니다. 환기구 옆에 작은 틈새가 있었어요. 그 틈새 너머로 뭔가 숨겨진 것 같은 공간이 보였습니다. 여기 뭔가 있네요. 손을 뻗어서 만져보니 얇은 박스 같은 게 만져졌어요. 조심스럽게 끄집어냈습니다. 박스는 테이프로 꽁꽁 쌓여 있었습니다. 제가 없는 틈에 누군가 숨겨둔 것 같았어요. 환기구 점검 끝났어요. 아래쪽에 있던 직원들에게 말한 후, 저는 박스를 들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안전한 곳에서 열어보고 싶었거든요.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조심스럽게 박스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예상치 못한 것들이 들어 있었어요. 재활용 라벨이 한 뭉치 있었습니다. 재활용 완료, 폐기 처리 같은 문구가 적힌 스티커들이었어요. 그리고 반품 완료라는 가짜 도장도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저는 휴대폰으로 모든 걸 사진에 담았습니다. 특히 도장 부분은 여러 각도에서 찍었어요. 그때 화장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박스를 다시 포장해서 가방에 넣었어요. 성경 씨, 거기 계세요? 최 과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네, 잠깐만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최 과장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환기구 점검은 잘 끝났어요? 네. 별 문제 없었어요. 그럼 됐네요. 수고했어요. 최 과장은 한참을 저를 응시하다가 돌아섰습니다.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집에서 발견한 증거들을 언니와 함께 분석했습니다. 이 재활용 라벨이 핵심인 것 같아. 언니가 라벨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말했어요. 맞아. 이걸로 유통기한 지난 제품들을
재활용 완료 처리하는 거야. 그리고 이 가짜 반품 도장으로 서류를 조작하고 저는 지금까지 모은 모든 정보를 연결해 봤습니다. 그러자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언니, 이들의 수법이 보여. 먼저 유통기한 임박한 식자재를 싸게 사와. 그 다음에 재활용 라벨을 붙여서 폐기 처리했다고 속여. 실제로는 다른 식당이나 업체에 되파는 거지. 그럼 그 과정에서 생기는 차액은 총무과장과 납품업체가 나눠 갖는 거야. 그리고 모든 책임은 검수한 영양사에게 떠넘기고. 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교묘한 함정에 빠졌는지 깨달은 거예요. 그럼 내가 서명한 서류들은 언니가 모르는 사이에 조작된 거야. 아마 야간에 가짜 입고를 해놓고 나중에 언니 도장을 찍어서 검수 완료 처리한 것 같아.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결정적인 현장을 잡지는 못했어요. 선우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다음 주 목요일에 기회가 있어. 병원 위생평가 때문에 시연회가 있거든. 그때 모든 걸 공개할 거야. 저는 이미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위생평가단이 오는 날 모든 증거를 공개해서 진실을 밝혀내는 거였어요.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 최 과장이 이미 눈치챈 것 같은데. 그래서 더 빨리 해야 해. 늦으면 증거를 다 없앨 거야. 저는 수집한 모든 증거를 여러 곳에 백업해뒀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이튿날부터 최 과장의 견제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제가 어디에 있는지 수시로 확인했고 창고 근처에는 아예 가지 못하게 했어요. 성경 씨, 요즘 너무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네요. 죄송해요. 업무를 정확히 하려고 했는데 업무는 시키는 것만 하세요. 다른 건 신경 쓰지 마시고. 최 과장의 태도는 점점 더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이제 정면 승부를 해야 할 때였어요.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목요일 시연회까지 사흘 남았어요. 저는 마지막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새벽 배송을 받으면서 운송기사에게 물어봤어요. 이번 주 목요일에 반품 예정인 것들이 있나요? 반품이요? 저희는 반품 받은 적이 없는데요. 그럼 재활용 처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재활용은 저희가 안 해요. 각 업체에서 알아서 하는 거거든요. 운송기사의 말로 마지막 퍼즐이 완성되었습니다. 대청 F&B는 애초에 반품이나 재활용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모든 게 가짜였습니다. 이제 목요일 시연회만 남았습니다. 과연 저는 무사히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최 과장이 미리 저를 막아버릴까요? 긴장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언니의 명예를 되찾고 이 부정한 시스템을 무너뜨릴 마지막 기회였어요. 화요일 점심시간, 저는 병원 행정실에서 우연히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복사기를 사용하러 갔다가 책상 위에 놓인 인사기록 파일을 보게 된 거예요. 파일이 열려 있었는데 최만시 과장의 이력서가 맨 위에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내용을 훑어봤어요. 이게 뭐지? 이력서 여백에 손글씨로 적힌 메모가 눈에 띄었습니다. 대청 F&B 조대철 대표 처남, 이사장 표창 2회 수상, 비용 절감, 우수 사례 발표 같은 내용들이었어요. 저는 재빨리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제 모든 관계가 명확해졌거든요. 최만식 과장은 납품업체 대표의 처남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원 이사장으로부터 비용 절감 성과로 표창까지 받았어요. 완벽한 가족 기업 카르텔이었습니다. 이제 이해가 돼.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곡사를 마쳤습니다. 이사장은 겉으로는 비용이 절감되는 것처럼 보이고 최 과장은 성과를 인정받으며 대청 F&B는 실제로는 더 많은 이익을 챙기는 구조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 위해 야간 미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새벽 배송 때마다 수상했던 그 컨테이너 트럭을 직접 따라가 보기로 한 거예요. 밤 11시, 저는 병원 뒷문 근처 골목에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불어왔지만
긴장감 때문에 추위는 느껴지지 않았어요. 11시 30분경 대청 F&B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어요. 운송기사가 내려서 병원 뒷문을 열었습니다. 야간 배송이라더니 정말 밤에 오네요. 저는 어둠 속에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기사가 냉장 컨테이너에서 흰색 스티로폼 상자들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상자들을 병원 안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다시 트럭에 실었거든요. 마치 배송을 받는 척만 하고 다시 가져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미리 준비해둔 작은 GPS 추적기를 트럭 범퍼에 붙였습니다. 기사가 서류 작업을 하는 틈에 재빨리 접근해서 자석식 추적기를 부착한 거예요. 기사님, 추우시죠? 커피 한잔 하실래요? 기사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을 때 저는 자연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얼굴을 잘 보이지 않게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마스크를 했어요. 아, 고맙습니다. 정말 춥네요. 병원에서 나온 따뜻한 거예요. 드시고 가세요. 커피를 건네며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 사이 GPS 추적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휴대폰으로 확인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기사가 트럭에 올라타고 출발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제 차로 돌아가서 멀찍이 뒤를 따랐어요. 추적기 신호를 보니 트럭은 병원에서 15분 거리에 있는 바닷가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자정 무렵 트럭은 바다풍횟집이라는 간판이 걸린 식당 뒷문에 멈춰 섰어요. 저는 골목 어둠 속에 차를 세우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트럭에서 내린 기사가 식당 뒷문을 두드렸습니다. 곧 문이 열리고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나왔어요. 조 대표님, 늦었습니다. 괜찮아. 수고했어. 조 대표라고 불린 남자가 대청 F&B의 조대철 대표인 것 같았습니다. 인사기록에서 본 사진과 비슷한 체형이었거든요. 기사와 조 대표가 함께 냉장 상자들을 식당 안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어요. 이 상자들 신선하죠? 식당에서 나온 다른 남자가 물었습니다. 아마 식당 사장인 것 같았어요. 당연하지. 오늘 아침에 들어온 거야. 조 대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상자들을 봤어요. 분명히 병원용 라벨이 붙어 있었거든요. 가격은 어떻게 되죠? 원래 값의 절반. 어때? 괜찮지?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재료를 싸게 구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식당 사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어요. 상자들을 모두 옮긴 후 조 대표가 봉투 하나를 식당 사장에게 건넸습니다. 다음 주에도 연락드릴게요.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누며 웃었습니다. 완벽한 거래가 성사된 순간이었어요. 저는 상자 측면에 붙어 있는 해운요양병원 전용 라벨까지 클로즈업해서 촬영했습니다. 이것만 있어도 충분한 증거였어요. 트럭이 떠난 후 저는 조용히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동시에 희열도 느꼈어요.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촬영한 영상을 확인해 봤습니다. 화질도 선명하고 대화 내용도 또렷하게 들렸어요. 언니, 이제 끝났어. 언니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해 줬습니다. 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영상을 봤어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야? 맞아. 병원 예산으로 식자재를 사놓고 그걸 다른 곳에 되팔아서 차액을 챙기는 거였어. 그리고 모든 책임은 영양사에게 넘기고 이제 전체 그림이 완벽하게 보였습니다. 이 사장은 겉으로는 비용이 절감되는 것처럼 보고받고 최 과장은 성과급을 받으며 조 대표는 실제 이익을 챙기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럼 내가 서명한 서류들은? 언니가 모르는 사이에 야간 입고 처리해놓고 나중에 언니 도장으로 검수 완료 사인을 위조한 거야. 언니는 그냥 이용당한 거였어. 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선우야, 정말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평생 억울하게 살았을 뻔했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내일 시연회에서 이 모든 걸 공개해야 해. 저는 증거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동영상, 녹음 파일, 그리고 숨겨둔 박스까지 모든 걸 체계적으로 준비했어요. 내일은 병원 위생평가단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평가단 앞에서 모든 진실을 밝혀낼 계획이었어요. 과연 저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언니의 억울함도, 병원의 부정도, 모든 것이 밝혀질 거였습니다. 마지막 승부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수요일 오전, 저는 본격적으로 동맹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첫 번째로 찾아간 사람은 조리사 박춘자 아주머니였습니다. 20년째 병원 급식실에서 일하고 계셨어요. 아주머니, 혹시 이상한 일 없으셨어요? 식자재 관련해서요. 박 아주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있었지. 상한 고기를 버리려고 하면 최 과장이 혼냈어. 아깝다면서 그냥 쓰라고 하더라고. 그런 일이 자주 있었나요? 한두 번이 아니야. 그래서 온도 기록지에 다 적어뒀어. 나중에 문제되면 책임질 수 없잖아. 박 아주머니가 서랍에서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온도, 기록들이 있었어요. 이거 제가 복사해도 될까요? 그래. 성경이 억울한 거 나도 알고 있어. 두 번째는 파트타임으로 배식을 돕는 김영희 씨였습니다. 40대 초반의 성실한 분이었어요. 혹시 환자분들이 음식을 많이 남기신 적 있나요? 있었어요. 특히 지난달에는 거의 절반을 남기시더라고요. 냄새가 이상하다고 하시면서. 김영희 씨도 자신만의 기록을 갖고 있었습니다. 환자분들의 남김량을 사진으로 찍어둔 거였어요. 왜 사진을 찍으셨어요? 나중에 메뉴 개선할 때 참고하려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특정 날짜에만 남김량이 많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물리치료사 이준호 씨를 찾아갔습니다. 30대 중반의 꼼꼼한 분이었어요. 혹시 식중독 증상을 보인 환자분 계셨나요? 몇 분 계셨어요. 그래서 치료를 연기한 적도 있고요. 다 기록해뒀는데 이준호 씨의 진료일지에는 식중독 의심으로 물리치료 연기라는 메모들이 여러 번 나와 있었습니다. 이제 충분한 자료가 모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걸 하나로 연결할 계획을 세웠어요. 그날 오후, 저는 병원 홍보실에서 특별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내일 위생평가단에게 보여줄 영상을 편집하는 거였어요. 겉으로는 이사장의 효율 경영을 칭찬하는 영상이었습니다. 비용 절감 성과, 최 과장의 표창 장면, 깔끔한 급식실 모습들로 구성했어요. 하지만 6분 지점에 특별한 장치를 심어뒀습니다. 자동으로 전환되는 타임코드였어요. 칭찬 영상이 끝나면 곧바로 진짜 증거들이 나타나게 했습니다. 재고 대조표, 야간 GPS 추적 경로, 재활용 라벨 사진, 바다 풍횟집에서의 거래, 장면까지 모든 게 그래프로 연결되어 나타나도록 편집했어요. 이제 준비 끝.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작업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했어요. 저는 모든 증거를 세 곳에 백업해뒀습니다. USB에 저장하고 클라우드에 업로드하고 동맹이 된 세 사람에게도 각각 나눠서 맡겼어요. 박춘자 아주머니에게는 온도 기록과 재고 사진을, 김영희 씨에게는 환자 남김량과 급식 일지를, 이준호 씨에게는 야간 거래, 영상을 맡겼습니다. 내일 시연회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기면 이걸 평가단에게 보여주세요. 세 사람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완벽한 안전장치가 구축되었어요. 그날 밤, 저는 언니와 함께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선우야, 내일 정말 괜찮을까? 괜찮을 거야.
이제 증거도 충분하고 동맹도 있어. 언니의 얼굴에는 불안과 희망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될 거였어요. 언니, 내일 아침에 병원에 나와.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을 함께 봐야지. 알겠어. 정말 고마워. 선우야. 긴 하루가 끝났습니다. 내일이면 해운요양병원의 모든 비리가 세상에 드러날 거예요. 과연 저희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목요일 아침 7시, 위생평가, 시연회 당일이 밝았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해서 마지막 준비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성경 씨, 일찍 왔네요. 뒤에서 최만식 과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달리 차갑고 날카로운 톤이었어요. 네. 오늘 중요한 날이잖아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최 과장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어요. 그런데 말인데, 오늘은 보안이 특히 중요합니다. 평가단이 오시는 날이니까요. 최 과장이 주머니에서 창고 열쇠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서 빼앗듯이 가져갔어요. 오늘은 제가 직접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휴대폰도 사물함에 넣어두세요. 휴대폰도요? 네. 평가 중에는 개인 소지품 사용을 금지합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완전히 저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태연하게 행동했어요. 알겠습니다. 당연히 따라야죠. 휴대폰을 사물함에 넣으면서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준비는 끝났거든요. 오전 9시 급식실에서 마지막 점검이 시작되었습니다. 평가단이 오기 전에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해야 했어요. 스피커에서 잡음이 나네요. 저는 일부러 주방 스피커를 건드렸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이거 고장난 것 같은데요? 오늘 이런 일이. 최 과장이 당황하며 다가왔습니다. 평가단 앞에서 장비 고장이 생기면 큰일이었거든요. 제가 AV실에 가서 확인해 볼게요. 스피커 연결선만 바꾸면 될 것 같아요. 빨리 고쳐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저는 서둘러 AV실로 향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작업을 해야 했어요. AV실 프로젝터 컴퓨터에 접근해서 예약 재생 파일을 설정했습니다. 오전 11시 15분. 칭찬 영상이 끝나는 시점에 자동으로 진짜 증거 영상이 재생되도록 했어요. 완료. 작업을 마치고 스피커도 정상으로 돌려놨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오전 10시. 동맹들과 마지막 확인을 했습니다. 박춘자 아주머니를 먼저 찾아갔어요. 아주머니, 혹시 영상이 바뀌면 온도 기록지 얘기만 해주세요. 한 문장만요. 알겠어. 걱정 마. 박 아주머니는 앞치마 주머니에 온도 기록지를 넣고 있었습니다. 김영희 씨에게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영희 씨, 남김영 사진 준비되셨죠? 네. 여기 있어요. 언제 보여드릴까요? 영상 바뀌고 나서요. 그때 환자분들이 음식을 많이 남겼다고만 말씀해 주세요. 이준호 물리치료사는 이미 진료일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 치료 연기 기록 확인해 주세요. 다 준비됐어요. 정말 이렇게 해도 될까요? 괜찮아요. 사실만 말하는 거니까요. 오전 10시 30분. 위생평가단이 도착했습니다. 보건소 팀장을 비롯해서 5명이 왔어요. 이사장과 원장님도 함께 나와서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운요양병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사장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평가단도 예의 바르게 응답했어요. 오늘 위생시연회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병원의 급식 관리 시스템을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연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급식실 투어부터 했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주방과 냉장 시설들을 보여줬습니다. 최 과장이 앞장서서 설명했어요. 저희는 철저한 재고 관리와 품질 검수를 통해 최고의 급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평가단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적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정말 완벽해 보였거든요. 오전 11시 회의실로 이동해서 본격적인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프로젝터 화면에 칭찬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저희 해운요양병원은 지난 3년간 꾸준한 비용 절감을 달성했습니다. 이사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화면에는 최 과장이 표창을 받는 장면이 나왔어요. 특히 총무과 최만식 과장의 효율적인 식자재 관리 덕분에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평가단이 감탄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최 과장도 뿌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11시 13분. 이제 2분 남았어요. 11시 15분이 되었습니다. 칭찬 영상이 끝나고 화면이 잠깐 검게 변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새로운 영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뭐죠? 평가단 중 한 명이 의아했습니다. 화면에는 재고 대조표가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이상하네요. 장부와 실제 재고가 다르네요. 숫자들이 그래프로 표시되면서 차이점들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최 과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건 시스템 오류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야간 GPS 추적 영상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이 트럭이 병원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네요. 평가단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다 풍횟집에서의 거래 장면이 선명하게 재생되고 있었어요. 저기 봉투를 주고받는 것 같은데요. 이사장과 최 과장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박춘자 아주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평가단님들, 제가 20년 동안 기록한 온도 측정지입니다. 상한 고기를 써야 했던 날짜들이 다 적혀 있어요. 온도 기록지를 평가단에게 건넸습니다. 평가단이 놀란 표정으로 받아봤어요. 김영희 씨도 나섰습니다. 환자분들이 음식을 많이 남긴 날들의 사진입니다. 냄새가 이상하다고 하셨거든요.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평가단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이준호 물리치료사가 마지막으로 진료일지를 펼쳤습니다. 식중독 의심으로 물리치료를 연기했던 환자분들의 기록입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평가단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인데요. 즉시 조사에 들어가야겠습니다. 최 과장이 변명하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언니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며 언니를 바라봤어요. 저는 이 병원의 영양사였던 이성경입니다. 언니가 당당하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동안 누명을 쓰고 해고 위기에 몰렸지만 제 동생이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평가단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서 마스크를 벗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선우입니다. 언니, 대신 일주일간 잠입했었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정적에 쌓였습니다. 그리고 곧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이사장과 최 과장이 황급히 변명했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드러난 상황이었습니다. 평가단은 즉시 전면 조사를 결정했어요. 오늘 위생평가는 중단하고 경찰 수사를 의뢰하겠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으로 모든 게 끝일까요? 아직 최 과장과 조대철 대표의 반격이 남아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긴장감이 여전히 가시지 않았습니다. 오전 11시 정각 해운요양병원 대회의실은 묵직한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구청 위생평가위원 5명, 환자 보호자 대표 3명, 그리고 병원 관계자들까지 총 20여 명이 자리를 채웠어요. 이사장 김태윤 씨가 단상에 올라서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60대 중반의 그는 오늘을 위해 새 정장까지 맞춰 입었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해운요양병원 이사장 김태윤입니다. 박수 소리가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이사장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저희 병원은 지난 5년간 위생 분야에서 단 한 번의 지적사항도 받지 않은 모범 의료기관입니다. 평가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적었습니다.
보호자들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특히 급식 관리 부분에서는 타 병원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정도로 우수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프로젝터 화면에 칭찬 영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깔끔한 급식실 모습과 함께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저희 효율적인 식자재 관리 시스템을 소개하겠습니다. 화면에는 최만식 과장이 창고에서 재고를 점검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뿌듯함이 가득했어요. 총무과 최만식 과장의 철저한 관리 덕분에 3년 연속 급식비 절감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최 과장이 이사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5분이 지났습니다. 영상은 여전히 병원의 장점들을 열거하고 있었어요. 환자분들의 만족스러운 인터뷰, 깨끗한 주방 시설, 체계적인 배식 과정까지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저는 객석 뒤쪽에서 조용히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11시 5분. 이제 1분 남았어요. 이처럼 저희 해운요양병원은 환자분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이사장의 마지막 멘트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6분이 되는 순간 화면이 갑자기 깜빡였어요. 뭔가 이상한데요? 평가위원 중 한 명이 중얼거렸습니다. 화면이 두 개로 갈라지더니 전혀 다른 내용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좌측 화면에는 재고 현황이라는 제목 아래 그래프가 솟아올랐습니다. 입고 40kg, 실제 사용 24kg, 장부상 반품 16kg라는 숫자들이 붉은색으로 강조되어 나타났어요. 이게 뭐죠? 보호자 중 한 분이 의아했습니다. 우측 화면에는 GPS 야간 이동 경로라는 지도가 겹쳐지기 시작했어요. 해운요양병원에서 시작된 점선이 바닷가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목적지는 바다풍 횟집이었어요. 이상하네요. 병원 트럭이 왜 횟집으로 가죠? 평가위원장이 프로젝터를 조작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영상은 계속 재생되고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횟집 뒷문에 생생한 현장이 나타났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이는 조대철 대표와 식당 사장의 모습이었어요. 가격은 어떻게 되죠? 원래 값의 절반. 어때? 괜찮지? 대화 내용까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객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화면이 클로즈업 되면서 상자 측면에 해운요양병원 전용 라벨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대철 대표가 봉투를 건네는 장면까지 선명하게 포착되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사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최 과장은 아예 의자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박춘자 아주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에는 온도 기록지를 들고 있었어요. 평가위원님들, 잠깐만 들어보세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박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어요. 저는 이 병원에서 20년 동안 요리를 해왔습니다. 상한 고기를 버리려고 할 때마다 최 과장님이 혼냈어요. 아깝다면서 그냥 쓰라고 하셨거든요. 온도 기록지를 평가위원장에게 건네며 계속 말했습니다. 이 기록지에 다 적어뒀어요. 유통기한 지난 재료들을 억지로 써야 했던 날짜들 말이에요. 김영희 씨도 일어났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있었어요. 저는 배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음식을 많이 남긴 날들의 사진이에요. 냄새가 이상하다고 하시면서 거의 드시지 못했거든요. 사진들을 보여주자 보호자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자신들의 가족이 그런 음식을 먹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이준호 물리치료사가 마지막으로 진료일지를 펼쳤습니다. 저는 물리치료사입니다. 식중독 의심 증상으로 치료를 연기했던 환자분들의 기록이에요. 특정 날짜에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객석 전체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평가위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어요.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일주일간 이 병원 급식실에서 일했던 이성경이라고 소개받았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영양사 이성경의 쌍둥이 동생 이선우입니다. 회의실이 순간 정적에 쌓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제 언니는 식자재 납품, 비리 혐의로 해고 위기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결백해요. 모든 책임을 떠넘긴 진짜 범인들이 따로 있거든요. 최만식 과장의 얼굴이 잿빛으로 굳어갔습니다. 이사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언니에게 씌워진 모든 책임은 이들의 조작된 장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야간에 가짜 입고를 해놓고 나중에 언니 서명을 위조해서 검수 완료 처리를 했어요. 평가위원장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사실입니까? 네.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준비해둔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사진, 녹음 파일, GPS 기록, 온도 측정지까지 모든 증거였어요. 대청 F&B, 조대철 대표와 최만식 과장은 처남 관계입니다. 이들은 유통기한 임박 식자재를 병원에 납품한 후 야간에 빼돌려서 다른 식당에 되팔았어요. 조대철 대표의 이름이 나오자 최 과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공개된 상황이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평가위원장이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즉시 이 시설에 대한 전면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기관의 수사를 의뢰하겠습니다. 보호자들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항의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음식을 드신 거예요? 이런 병원을 어떻게 믿고 맡겨요? 이사장과 최 과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굳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진 순간이었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언니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며 언니를 바라봤어요. 언니, 선우야, 정말 고마워. 언니가 저에게 다가와서 꽉 안아줬습니다. 그 순간 모든 긴장이 풀리면서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언니의 억울함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병원의 부정도 모두 드러났어요. 하지만 이것이 정말 끝일까요? 수사 결과 후속 조치들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진짜 정의가 실현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한 달 후, 해운요양병원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구청 감사팀이 매일 드나들며 전면 조사를 벌였어요. 복도 곳곳에는 감사 진행 중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사장 김태윤 씨는 이미 사임했고 최만식 과장은 보직 해임 통보를 받았어요. 대청 F&B와의 모든 계약도 중지되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제 물건들을 정리하러 온 거였어요. 선우야, 정말 고생했어. 박춘자 아주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20년간 지켜온 이곳에서 진실을 말할 용기를 낸 분이었어요. 아니에요. 아주머니가 더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속이 시원해. 이제야 떳떳하게 요리할 수 있을 것 같아. 김영희 씨와 이준호 물리치료사도 안부를 물었습니다. 모두 한결 밝은 표정이었어요. 앞으로 뭐 할 거야?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천천히 생각해 볼 거예요. 사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누군가의 얼굴을 빌리지 않아도 되었어요. 이제는 온전히 제 목소리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우야, 나 좋은 소식이 있어. 무슨 소식? 인근 초등학교 급식센터에서 계약직 제안이 들어왔어. 어떻게 생각해? 언니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지 한 달 만에 찾아온 기회였어요. 당연히 해야지. 언니가 원하는 일이잖아.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번엔 정말 깨끗하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날 저녁, 언니는 오랫동안 덮어뒀던 레시피 노트를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며 페이지를 넘기는 언니의 손이 설레는 듯 떨렸어요. 이거 봐. 예전에 만들려던 건강식 메뉴들이야. 아이들을 위한 영양 만점, 급식 레시피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언니의 진짜 꿈이었어요. 이제 마음껏 만들 수 있겠네. 맞아.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다음 주 월요일, 언니는 새로운 직장으로 출근했습니다. 저는 언니를 배웅하며 응원했어요. 언니, 화이팅. 고마워. 선우야. 정말. 언니가 떠난 후, 저도 제 일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제는 성대모사 능력을 봉인하기로 했어요. 제 진짜 목소리로 살아갈 때가 된 거죠.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첫날 이름표를 달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선우라고 적힌 제 이름이 새삼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선우 씨, 주문 받아주세요. 매니저가 부르는 제 이름이 자연스럽게 들렸어요. 누군가를 흉내내지 않는 온전한 제 모습이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언니는 새 직장에서 잘 적응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언니가 만든 급식을 맛있게 먹는다며 기뻐했습니다. 선우야, 오늘 아이들이 이모 음식 맛있어요라고 하더라. 다행이다. 언니가 행복해 보여서. 응. 정말 오랜만에 보람을 느껴. 어느 토요일 아침, 자매는 함께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해운요양병원이 멀리 보이는 길이었어요. 저기 봐. 트럭이 또 지나가네. 새로운 납품업체 트럭이 병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투명한 관리 시스템 하에서 운영되고 있을 거예요. 세상이 쉽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나아지는 것 같아. 언니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바다 안개가 천천히 걷히고 있었어요. 맞아. 그리고 우리도 달라졌고, 저도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그림자가 아닌 제 자신으로 서 있었어요. 선우야, 복수의 끝이 파괴만은 아니구나. 응. 진실을 밝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 누구를 망가뜨리려 한 게 아니라 옳은 걸 찾으려 했던 거잖아. 언니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저희는 복수가 아닌 정의를 추구했던 거였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언니는 오늘도 아이들을 위한 건강한 급식을 만들 것이고, 저는 제 이름으로 손님들에게 따뜻한 커피를 내어드릴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지만 오늘의 식판만큼은 깨끗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얼굴을 빌리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얻었어요.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리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김희연이었습니다.